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7월 5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 증시는 어제 좀 휴장이었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좀 돌려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밀리면서, 근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결국 미국 중심으로 갖다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휴장일 때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갈리죠. 시세를 줄 땐 좀 많이 주고 하는데, 최근에 일단은 실적 시즌 앞두고 미 시장에서는 종목들 움직임들이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휴장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당일 추이 이런 것들은 조금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해외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7월 5일 FOMC 의사록 이런 거는 발표 나오면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고, 꼭 요건 필수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 7월 7일은 삼성이랑 LG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LG는 뒤로 밀어 두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뉴스들은 몇 개 좀 짤짤한 것들, 그런 것들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갖다 관심 종목 자체에서는 크게 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더라도 있던 테마들, 시장에서 이제 부각됐던 메인 테마들 안에서 뉴스를 붙이고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좀 뭔가 엄청 강력한 새로운 테마가 좀 추가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추가되는 모습은 없고, 있던 애들 그 안에서만 좀 놀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력주 재료 매매하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 좀 새로운 테마 계속 막히고 하면은 좀 심심한 건 있습니다. 아예 매매를 못할 정도까지의 시장은 아니긴 한데, 대신에 이제 있던 거에서 놀고 막 계속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료를 좀 좋게 해석을 해서 매매할 부분은 지금 조금은 뒤에 둘 수밖에 없지 않나. 차트를 위주로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시장 밤에 열리고 하면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미 시장이 워낙 실적 시즌 이제 7월 중순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게 남은 상태인데, 7월 중순부터 이제 8월까지 실적 시즌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파를 좀 따라갈 거예요. 받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자재,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옐런 또 중국 방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최종본 요번 달 중에 이제 공개해요. 요게 저번 달 뉴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처분은 더 논의. 일단 수출에 대해서 하이닉스랑 삼전 1년 유예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미리라고 하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미중 갈등이 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대화 약속한 미국, 중국 돌아서자마자 광물이랑 반도체 전쟁 재개. 그래서 결국 이 미중 갈등의 그 본질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사실상 어차피 미국에서 중국을 그 패권 다툼, 즉 야, 이거 우리 자리 이제 위협하네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규제 같은 게 이어질 거예요. 인플레 감축 법안인데, 이런 겉으로는 이제 대하는 척을 하더라도 뒤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을 애초에 취소할 리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만 이슈는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끝까지 하나의 중국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미중 갈등은 길게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거 수출 통제로 미국이랑 협상 지렛대 삼나 내용 같은 게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미중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히토류 관련 주들 어제 좀
부각이 됐던 애들이 있고, 갤륨 관련해서는 일단 RF 머티리얼즈랑 동구가레레스 요런 애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끝까지 유지를 해줬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런 페라이트, 히토류 이런 애들도 뭐 반짝하긴 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얘네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또 8월 1일부터거든요. 8월부터. 그리고서 요번 달에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즉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재료가 이렇게 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라서 또 조정 나오고, 뭐 RF 뭐 이런 거 장기평 주변을 좀 옆으로 기는지, 동구간에서는 좀 내려오나, 그러면은 저런 거 발표로 갔다가 또 히토류 이런 갈륨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뭐 나노 반도체 설계 지원 키트 팹리스의 제공,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좀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소형 주들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좀 반도체 뭐 생태계 조금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제 뭐 중소형주들이라던가 해서 좀 더 좋게 작용하나,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회복 뭐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 일주일 남았죠. 나토 정상회의가 7월 11일, 12일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뭐 이제 종전환 발표 얘기도 좀 나오기는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가 빠져있는 종전환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재건 관련해서 최근에 영국 런던 이때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관련주들이 좀 강하기는 해요. 실제로 막 이제 금액 같은 거 좀 정확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산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올해 안에 파일럿 사업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국토부 장관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일단은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 금융 네트워크 연결 제한에 실현 불가능. 그래서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 뭐 좀 연장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전에도 유엔에서 흑해 곡물 협정 러시아 측에서 이제 탈퇴 가능성 99.9%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18일 한 2주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 관련 주들은 이제 지수가 뭐 한번 좀 밀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런 거 앞두고서 한 번 정도는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좀 차트 측면에서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5일선 좀 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슬쩍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생명자원, 누보, 한타 이런 애들은 좀 눈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7월 14일 이렇게 바람 가는 물질로 지정 예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키워드에 대해서 뭐 MSC 같은 게 지금 MSC가 대장을 했죠. 얘가 한 7,000원까지 내려오면 좋을 거는 같은데, 어제 차트에서 이런 구간 주변 좀 지지해놓고 시간에 좀 슬쩍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임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과하게 확 밀리면은 요런 영역까지 오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좀 다시 추세 뭐 8,000원 넘고 돌파하면서 돌리나,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대한제당 시리즈는 차트 자리는 워낙 좀 또 밑에 장기평 주변으로 또 스멀스멀 내려오면서 저 이슈와 함께 부각되나. 그 다음에 이제 재건주는 3부 토건부터 해가지고 뭐 SY 요번에 MOU 있던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계속 좀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뭐 사실상 얘네가 좀 3부 말고선 종목들이 살짝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래도 움직임이 계속 뭐 21선 좀 타면서 추세 자체는 좀 살리는 종목들도 많지 않나. 그래서 뭐 대장주는 일단은 3부 토건이 분봉에서도 뭐 이런 구간 돌파 계속 시도하고 돌파 후에 지지하고 뭐 버텨주는 이런 모습들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조금은 데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예 좀 밀리면은 뭐 21선 주변이라던가 3,000원 이런 구간까지 좀 눌림을 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날 움직임 돈 쏠리는 거에 따라서 보면서 대응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금강공업, 뭐 SY 이런 모듈러 관련 주들이 있는데, 일단 금강공업도 단기 가율이 좀 해제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차트들 거의 비슷한데 단기가에 들어갔던 애들이 얘도 이런 구간 버티면서 좀 쭉 올라왔던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가율 해제되고 뭐 오늘 슈팅을 줄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좀 옆으로 기다가 그 정상회의 앞두고 같이 한번 엮이면서 시세를 주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재건, 식량, 그 다음에 아스파탐 이렇게 좀 폭 넓게, 그 다음에 AI랑 로봇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어차피 이슈 자체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아주 뭐 이런 것도 쭉쭉쭉 넘기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차트로 보는 그 정도만 남거든요. 나머지 이슈들은 어차피 다 아시는 거고, 치매 관련주는 뭐 7월 6일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메디프론이 쭉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발표가 있고, 피플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악재로 좀 밀린 상황에서 혹시나 그런 치매, 레켄비 이슈 요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갖다가 이거 정식 승인 날 거예요. 애초에 FDA 측에서 추천 권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천 권고해놓고서 정식 승인도 안 내줄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가지고 7월 6일까지 최종 판단 요번 주인데,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좀 많이 밀린 자리에서 한번 좀 툭 튀어주나 그 정도를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쭉 넘어가서 오염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보고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천일염 같은 것들 기술적인 반등 좀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밑에 저점을 좀 깨면은 뒤에 어차피 방류라는 거는 꼭 이어질 겁니다. 오염수 방류는 얘네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들이 주가가 뭘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염수 방류 같은 게 나올 예정이고, 그거는 방류 같은 게 아니죠. 방류는 이제 길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뭐 준비, 터널 완공부터 해가지고 뭐 저런 보고서 대외적으로 갖다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방류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에서 8월 뭐 여름 안에는 이제 방류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이제 또 뭐 닭고기 육개, 그다음 천일염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땡겨주긴 했어요. 땡겨주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메인 방류랑 어떻게 엮이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어제 봤던 애들이죠. 뭐 2차 전지가 뭐 오늘 얘는 어제 일단 외국인 매도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 3천억 산 거 대비해서 뭐 500억, 600억 그 다음에 적게 나오다 보니까 밑꼬리 달고 또 쭉 올리긴 했는데, 최소한 에코프로는 일단 뭐 90만원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90만원 다시 넘으면서 좀 신고가를 향해 가는지 이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얘 따라서 뭐 2차전지 애들도 좀 괜찮죠. 포스코 시리즈도 계속 꾸역꾸역, DX가 얘가 정말 뭐 별 뉴스는 없는데 최근에 뭐 수급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밀리더라도 다시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5일선 좀 깬 자리에서 버티다가 또 시원하게 에코프로 따라서 부각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올라가면 얘는 이제 신고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워낙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계열사도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뭐 항상 반도체, 뭐 삼전,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AI도 엮이면서 그런데,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돌파 후에 지지해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좀 있어요. 종목이 상대적으로 갖다 엄청 강한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이제 1분기에 봤던 에코프로 같은 차트죠. 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또 한번 축포를 쏴줄지, 그래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좀 계속 눈을 둘 수밖에 없지 않나. 워낙 추세가 강하고, 대신에 이런 종목은 이제 분명히 대응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갑자기 확 밀리면은 이런 자리에서 뭐 5만원 갈 거야, 10만원 갈 거야 스윙하는 거 뭐 자신만의 기준이 좀 확고하게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아예 높아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 다음에 신성이엔즈 같은 경우에 클린룸 이슈로 엮였던 종목인데, 일단은 좀 차트가 묘하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날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2,900원
3,000원 이런 라운드 피겨 좀 돌파를 해주는지, 차트가 그래도 전고점 돌파한 자리에서 뭐 좀 대금 터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죽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얘가 저는 좀 밀렸었으면 했지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추세가 워낙 좋죠. 그리고서 어제 뭐 2대 주주 뉴스 이런 거 1,000억 규모 장내 매도 영향은, 근데 이게 뭐 악재냐 뭐 호재냐 뭐 아니면 해석 이런 거를 설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가 막 그 임원급이라던가 막 그런 쪽이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게 내용이 이제 앞으로 팔겠다가 아니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매각을 한 거예요. 이 투자주주, 초기 투자주주가 1,000억 원 수준의 지분을 매각함에 이어서 매각했기 때문에 요 기타 법인 매도세가 쟤네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좀 계속 이렇게 기타 법인 매도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2대 주주 1,000억 원 규모 장내 매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판 겁니다. 이미 요거는 판다고 공시를 했으면은 그건 판다, 우리 이제 팔 거다 라고 했으면은 시장에서 뭐야 2대 주주 판다고 무서워 하고 좀 이제 밀렸겠지만, 얘는 이미 오르고 나서 이미 판 거예요. 오르면서 이미 판 와중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네가 뭐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할 회사였고 뭐 매각할 곳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각을 지분을 많이 정리를 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뭐죠? 쟤네는 이제 팔 게 그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매도세 같은 건 나왔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올렸던 부분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 막 엄청 큰 호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차피 팔 놈들이었으면은 팔 회사였으면은 어차피 팔 곳이었으면은 팔았을 거고 이미 판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남은 잔여 물량 이제 1점 몇 프로인가 많이 남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분율 1.5%.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오히려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어차피 많이 지분 물량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줄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추세, 뭐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해야겠죠. 이런 거 뭐 나중에 확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좀 밀리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막 10만 원 이런 자리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도 최근 신고가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 얘 이거 단기 가열 이거 조금 수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 다른 컴퓨터인데 얘가 여기 지금 단기 가열 안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단기 가열이 없는 상태라는 거. 자, 그 외에 뭐 이제 신규 상장주들 좀 최근에 강했었는데 뭐 2차전지 엮인 알맥 요 정도가 뭐 그나마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난이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어제 대형광업 같은 경우에는 지분 엮인 배터리 장비사 데코, SK온 그 수주 이슈로 갖다 얘가 좀 꾸역꾸역 오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그 힘에 의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 뭐 또 6,000원 잘 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전기차 충전소 어제 분봉에서 돌파 후에 이런 구간들 차트상 좀 잘 지켜주나. 그 외에 이제 뭐 유라테크 오늘 좀 이제 단기가열, 얘는 근데 단기가열 쪽에 좀 시세를 주기는 했죠. 좀 내려오다가 또 튀는지. 최근에 이제 큐렉소가 단기가열 중에 움직임 해제랑 좀 같이 멋있게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엮이나, 뭐 동은하네텍도 오늘 단기가열이 풀렸고, 얘는 좀 시세를 많이 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뭐 2만원 라운드 피겨 주변에서 좀 잘 놀아주는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종목에 끼는 이거는 좀 워낙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건 있죠. 밀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뭐 개별 이슈들이 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붙나 요거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밤중에 있었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크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은 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식량 이슈, 뭐 러시아 그 발언들을 통해서 식량,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 앞두고 최근에 조금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뭐 대형광업 저런 것도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뭐 배터리 장비 이걸로 갖다 엮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 뭐 아진산업, 현대공업 등등 지금 좀 신고가나 뭐 정고점 주변 추세 계속 좀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지 않나. 그래도 결국 중심은 2차 전지랑 반도체 얘네를 메인으로 갖다가 신고가 개별주들 순서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애들이 움직이냐 반도체 쪽이냐 2차 전지 쪽이냐 얘네들이 좀 힘이 쏠리나 보시고 힘이 안 쏠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나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테마들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